2023년 12월 낮 아빠는 베트남에 있고 나만 행신생 땡빌 1차 910호에 처음 왔다. 낮에 마트 가려고 현관문 열고 닫았는데 바로 3초 뒤에 옆집 909호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쿵쿵거리며 뛰어와서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 눌러주자 안경 쓴 옆집 909호 남자애가 감사합니다 하고 쓰레기 봉투 들고 들어왔다. 난 1층에 내리고 909호 남자애는 지하 1층에 내렸다. 롯데마트 결제일 2023년 12월 19일, 21일, 24일 2023년 12월 20일에서 27일 사이 저녁원땡역 편땡 창고 가서 짐 가지고 센땡빌로 오는데 안경 쓴 옆집 909호 남자애랑 친구가 편의점 플라스틱 도시락을 각각 들고 유리문을 막고 밖을 쳐다보며 얘기하고 있었다.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 죄송한데 지나가야 해서 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비켜주고 유리문 열고 들어갔다. 원땡역 편땡 창고 환급일 2023년 12월 29일 2023년 12월 28일 난 롯데마트에서 사온 걸로 밥 먹고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다가 낮에 음식물 봉투와 종량제 봉투 구하러 나갔다. 편의점 돌아다니다 행땡역 앞 사거리 신호등 지나는데 안경 쓴 옆집 909호 남자애가 친구랑 내 옆을 지나가면서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서야 라고 크게 말하고 지나갔다. 편의점 음식물 봉투와 마트 종량제 봉투 결제일 시 2023년 12월 28일 17시 11분과 18시 2분 2023년 12월 28일 저녁 아빠가 베트남에서 돌아와 자연땡땡 물 실고 센땡빌 건물로 들어와서 내가 마중 나가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아빠랑 만나서 엘리베이터 잡고 타는데 옆집 909호 남자의 친구가 같이 들어와 탔다. 친구는 6층 눌러서 내리고 난 아빠랑 9층으로 갔다. 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온 것들을 꺼내며 큰 목소리로 말하자 나도 소리에 예민한 편이라 벽간 소음이 약간 걱정되어 옆집 들리는 거 아니냐고 아빠한테 물어봤다. 하지만 아빠는 땡땡아 괜찮아 우리 삶인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가 하며 아빠와 피자 먹으며 1시간 정도 얘기했다. 강땡점 피자집 방문 포장 결제일 시 2023년 12월 28일 14시 그러더니 옆집 909호 현관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조금 더 얘기하고 아빠랑 센땡빌 밖으로 나왔다. 아빠가 간다 하고 차에 타고 가는 순간 한 10m 앞에서 옆집 909호 남자애가 야 나도 여친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면 좋겠냐 라고 나한테 소리 질렀다. 909호 남자의 친구도 같이 있었다. 나는 놀람과 동시에 나한테 소리 지른 건지 긴가민가 했다.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 낮 아빠가 일 끝나고 항상 센땡빌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얘기도 했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땡땡아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옆집 909호가 벽에다 대고 크게 전동 드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밖에 다른 건물 공사하는 소리 아니었고 909호 벽에서 크게 드릴 갈리는 소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주일 넘게 계속됐다. 공사 안내도 없이 드릴 소리가 너무 직접적이고 커서 시끄러웠지만 참았다. 2024년 2월 나 10대 때부터 미국 가는 게 꿈이었지만 돈이 없었고 독립해서 3년 동안 청소 마스크 공장 물류센터 일을 했지만 매달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서 25살이 된 지금까지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울었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아빠가 미국 LA 여행 티켓을 예매했다. 왕복 항공권 구매일 2024년 2월 26일, 출발일 4월 10일.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 초저녁. 전자레인지에 그릇 넣다가 먼지 덮개 온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그러자 옆집 909호 현관문이 확 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쾅 닫혔다. 상자에 임시로 깨진 유리 조각 쓸어서 담고 다음날 낮에 농협에 폐유리 전용 마대봉투 사서 오는 길이었다. 농협 폐유리 봉투 결제일 시 2024년 3월 13일 16시 44분. 센땡빌로 가는 길 모퉁이 쪽에서 안경 쓴 옆집 909호 남자애랑 친구가 같이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센땡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단발머리에 이어폰 낀 여자애가 내 뒤에 확 붙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유리문 잡아줬다.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자 단발 여자애는 찡그린 표정으로 계단 쪽으로 가서 계단을 바라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와서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같이 탔는데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먼저 9층을 눌러서 문이 열리자 먼저 휙 내려서 걸어갔다. 난 910호로 가는데 그 단발머리 여자애는 안경 쓴 남자애가 사는 옆집 909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기 시작하자 단발머리 여자애도 똑같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내가 문 손잡이 잡자 똑같은 속도로 문 손잡이 잡고 내가 문 열자 동시에 그 단발 여자애도 문 열고 들어갔다. 집에 들어오고 10분 뒤에 옆집 909호 현관문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재활용 정리해서 가방에 담아 지하 1층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더니 안경 쓴 옆집 909호 남자애가 들어와서 탔다. 이때부터 나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 보는 이웃한테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며 생활소음 눈치 주고 갑질하는 909호 커플의 행동이 불쾌했다.
2024년 3월 14일 낮 3시 37분 아빠가 아땡폰 사줬다. SK땡 대리점 결제 시 2024년 3월 16일 15시 37분. 2024년 3월 16일 낮 5시 14분 내가 망땡역 피자집 가서 포장해 온다고 아빠랑 약속하고 지하철 타려는데 아땡폰은 팀원이가 안 돼서 버벅거리다 일회용 교통카드 발급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자 마스크 쓴 남자애가 와서 나한테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교통카드 두고 와서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제 것까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다. 나는 저도 팀원이 연결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마스크 쓴 남자애가 909호 사람의 친구랑 인상이 비슷했다. 아빠한테 카톡 보낸 일시 2024년 3월 16일 17시 14분. 2024년 3월 23일 낮에서 초저녁 주말 낮에 아빠가 옷 빨래한다고 세탁기 돌리고 나는 땡유 편의점 가서 사이다 사오는 날이었다. 편의점 사이다 결제 시 2024년 3월 23일 18시 37분. 현관문 앞 도착해서 비밀번호 누르는데 옆집 909호 현관문 안쪽에서 노골적으로 크게 흐뭇하는 여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저런 이웃과는 배려도 대화도 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문을 쾅 닫고 들어왔다. 옆집 909호도 보복성으로 현관을 세게 열고 닫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낮. 아빠랑 게임하다 아빠한테 채팅으로 닥치라고 욕한 유저랑 또 파티원 매칭이 되었다. 아빠가 유저를 기억 못해서 내가 그 유저가 아빠한테 닥치라고 했잖아. 찐따같이 구는 거야 라고 말했고 옆집 909호 남자애가 그걸 듣고 자기한테 찐따라고 말한 줄 알고 새벽 2시 반쯤 현관문 열고 나가더니 밖에서 창문으로 CX라고 욕을 하고 바로 현관문 열고 들어왔다. 2024년 3월에서 4월 낮 엘리베이터 타는데 8층에서 열려서 909호 남자애가 들어와 탔고 낮마다 909호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는 횟수가 많아졌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7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909호 단발머리 여자애가 찡그린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 들고 들어와서 퍽 내려놨다. 909호 커플들이 왜 9층이 아니라 8층,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909호 커플들의 반복적인 8층, 7층 엘리베이터 탑승에 낮에 직장 출근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카페 갔다 와보면 엘리베이터가 8층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근 카페 결제 내역 2024년 3월 17일, 24일, 26일, 4월 6일 2024년 3월 25일 낮 공땡 카페 갔다 오는데 비가 와서 우산 쓰고 번땡 도너츠 골목 미니 사거리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다. 공땡 카페 결제 시 2024년 3월 25일 15시 2분. 풋발에 머리 길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마스크 쓴 여자애가 걸어와서 내 바로 옆에 섰다. 여자애는 우산이 없어서 방향이 같은 길까지만 우산 씌워줬다. 그 여자애는 나한테 나이 사는 곳, 직장을 물어봤고 나는 나이만 대답하자 그 여자애는 자기는 20살이고 SK 1차 살고 마트 계산일 한다고 했다. 내가 골목을 꺾어야 해서 여자애와 헤어지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원룸 이름도 땡땡빌 1차로 끝났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낮에서 저녁 옆집 909호 벽에서 신경 쓰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를 듣고 비 왔을 때 우산같이 쓰고 대화했던 긴머리 여자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2024년 4월 9일 낮 강땡역 이땡 카페 갔다 오는데 이땡 카페 결제 시 2024년 4월 9일 16시 1분과 16시 8분. 옆집 909호 단발머리 여자애가 내 앞을 지나가며 어우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다. 그리고 던땡 도너츠 골목 신호등에 서 있는데 옆집 909호 남자애랑 친구가 걸어오더니 909호 남자애가 나도 아땡폰으로 바꾸고 싶다라며 아땡폰 얘기를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내가 서 있는 화단 바로 옆에 버리고 갔다. 2024년 3월에서 4월 난 내가 아빠한테 옆집 또라이 아니야? 내가 밤에 접시를 깨서 쟤네들을 깨우기를 했어.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저렇게 트집 잡아 눈치 주고 기분 나빠.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스크 쓴 남자애가 나한테 교통카드 물어봤었는데 걔가 옆집 남자의 친구랑 인상이 비슷했어 라고 아빠한테 말하자 아빠는 우연이겠지라고 말해서 내가 다음에 또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아빠가 나간 사이 옆집 909호 남자애가 벽에다 대고 엄청 크게 알았다고 라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어우 CX, 어우 CX, 어우 CX 욕을 3번 연달아 하며 짜증을 냈다. 2024년 4월 16일 낮에서 초저녁 아빠랑 6일간 여행 갔다 돌아오고 캐리어 끌고 신호등 건너는데 센땡빌 건물 옆에서 야 왔어 소리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나보다 좀 더 빨리 센땡빌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잡고 나도 유리문 열고 들어가는데 비 올 때 우산 씌워줬던 긴머리 여자애랑 비슷한 인상의 여자애가 표정 찡그리면서 내 옆을 지나갔다. 2024년 4월 17일 오전 행신 투땡 카페 가서 차 주문하고 2층 계단 바로 옆 좌석에 앉았다. 행신 투땡 카페 결제 시 2024년 4월 17일 오전 9시 18분. 그런데 바로 단발머리 여자애가 2층 계단으로 올라와 멈추더니 크게 한숨 쉬고 내려갔다.
2024년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 난 여행 갔다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자 옆집 909호 남자애가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나와라고 벽에다 말했다. 2024년 4월 22일 낮 신땡역 할땡 카페 가서 주문하고 2층 계단 옆 좌석에 앉았다. 1땡 교통카드 행신역 신촌역 승하차 거래일시 2024년 4월 22일 12시 49분과 13시 5분. 신땡역 할땡 카페 결제일시 2024년 4월 22일 13시 16분. 약 10분 후 내 뒤에 계단에서 흠은 남자의 헛기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신땡 할땡 카페 나와서 지하철 환승하고 홍땡역에서 열차 기다리는데 1땡 교통카드 신촌역 행신역 승하차 거래일시 2024년 4월 22일 15시 42분과 16시 23분. 909호 남자애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내 등과 가방을 퍽 치고 바로 뒤 빈자리에 앉았다. 순간적이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생각을 못했다. 약 10분 후 행땡역 가는 열차가 도착해서 탔다. 낮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다. 끝자리에 서서 가는데 909호 남자애로 보이는 사람이 또 한 번 내 등을 세게 치고 역한으로 갔다. 순간적이어서 얼굴을 또 못 봤는데 아까 홍땡역에서 치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것 같다. 행땡역 도착해서 빨간색 자전거길 도로로 걸어오는데 뒤에서 시끄럽게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경 쓴 909호 남자애가 검은 캐리어를 끌고 내 앞으로 지나쳐서 지나갔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멈추더니 센땡빌 건물로 들어가서 내가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서 난 계단으로 갔다. 나는 센땡빌에 돌아와서 전화와 카톡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아빠는 양아치더나? 라고만 물어봤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땡에서 행땡역 오는 길에 어떤 남자애가 내 등 2번 세게 치고 갔다고 카톡 보낸 일시 2024년 4월 23일 11시 22분. 아빠한테 옆집 남자애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하철까지 따라와 내 등을 2번 치고 간 일을 카톡 보낸 일시 2024년 4월 23일 13시 36분. 나는 한국철땡공사에 내 인상착의와 교통카드 찍은 시간도 다 작성하고 내가 탔던 지하철 동선 내부 CCTV를 청구했지만 한국철땡공사 송땡땡 담당자분이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접수 알림 메일 보내신 일시 2024년 4월 24일 14시 36분. 한국철땡공사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개인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 요청 메일 일시 2024년 4월 24일 18시 7분. 한국철땡공사 김땡땡님에게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해서 회신한 메일 일시 2024년 4월 25일 11시 24분. 당시 한국철땡공사 담당자는 경의중앙 행땡역에서 신땡역 가는 것만 확인하고 이상 없다며 경의중앙 홍땡역에서 행땡역으로 오는 CCTV는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이 부분은 서울교땡공사에 문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교땡공사에 내 인상착의와 교통카드 찍은 시간도 다 작성하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서울교땡공사 기땡땡 담당자분이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접수 알림 메일 보내신 일시 2024년 4월 24일 11시 40분. 당시 서울교땡공사 담당자는 정확히 내가 탔던 열차칸 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찾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국철땡공사 정땡땡 담당자분이 청구 신청 비공개 결정 통지한 메일 일시 2024년 4월 29일 16시 25분. 한국철땡공사 이땡땡 담당자분이 정보부존재 통지한 메일 일시 2024년 5월 31일 10시 1분. 차라리 이때 내가 경찰에 전화해 CCTV를 확인했어야 했다. 왜 하지 않았을까? 난 항상 인지도 느리고 대처도 느리다. 애초에 아빠가 임대한 그 행신 원룸에서 계속 살지 말고 나왔어야 했는데 애초에 계속 혼자 살고 아빠와 함께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2024년 4월 23일에서 29일 사이 밤 아빠랑 누워서 타이니하우스랑 캠핑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더니 밖에 창문에서 미친 거 아니야? 땡땡아 라고 909호 남자애가 소리질렀다. 아빠가 센땡빌로 올 때마다 현관문으로 땡땡아라고 말하면서 들어와서 옆집 909호가 내 이름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가만히 누워있었고 다음날 아빠한테 이 일을 얘기했지만 아빠는 끝까지 내 말을 무시했다. 2024년 4월 23일에서 29일 사이 나는 지금까지 909호랑 갈등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했었다. 하지만 사람을 2번 이상 세게 치고 가면서까지 공포심과 갑질을 하는 909호에게 화가 끝까지 났다. 화가 난 나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고 그때마다 909호는 일부러 3번 더 세게 닫고 매일매일 반복했다. 909호 커플이 나한테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빠가 없는 낮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24일 저녁과 2024년 4월 26일 난 네이버 스토어로 픽땡 바디캠을 주문하고 배송받아서 아빠한테도 카톡으로 보내고 보여줬다. 네이버 스토어 픽땡 바디캠 구매일 시 2024년 4월 24일 21시 20분. 배송된 바디캠 아빠한테 카톡으로 보낸 일시 2024년 4월 26일 15시 15분. 2024년 4월 29일 새벽 3시 33분 그동안의 옆집 909호와 갈등과 현관문 싸움으로
저녁에 돌아온 아빠한테 울면서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힘들다 하며 내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술만 마셨다. 나는 이제 행신 센땡빌에서 지낼 수가 없어 아빠와 모텔 가서 자자고 했다. 현관문 나오는데 909호 여자애와 남자애가 현관문에서 이러면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백석 모텔 결제 시 2024년 4월 29일 새벽 1시 33분. 백석 모텔에 가서 아빠한테 옆집 커플들의 행동과 있었던 갈등을 말하고 나는 모텔에서 자고 아빠는 같이 자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2024년 4월 29일에서 5월 1일 사이 아빠 없이 혼자 백석 모텔에서 행신센땡빌로 돌아와 현관문을 쾅 닫자 옆집 909호가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을 열어서 의적으로 반복성으로 3개 3번 연속 쾅쾅쾅 열고 닫았다.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볼펜으로 뒤 옆집 커플의 행동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24년 4월 22일 날 옆집 909호 남자애로 보이는 사람이 지하철까지 따라와 내 등을 2번 세게 치고 간 후로 나는 화가 나서 옆집 벽에 대고 큰 목소리로 또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야겠어라고 말하며 옆집 909호 커플들에게 경고했다. 2024년 4월 30일 나 배송온 픽땡 바디캠을 몸에 차고 나갔다. 밖으로 나오는데 벽에 대고 경고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옆집 909호 커플들은 밖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행땡역에서 승차해 공땡역으로 가는데 강땡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릴 때 옆집 909호 남자애와 같이 다녔던 마스크 쓴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찍혔다. 픽땡카페 맛땡대점 결제 시 2024년 4월 30일 15시 49분. 바디캠에 찍힌 마스크 쓴 남자의 아빠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일시 2024년 4월 30일 16시 7분. 옆집 909호 남자애는 내가 카메라로 찍을 거라고 하니까 직접 나오지 않고 마스크 쓴 친구한테 또 얘기한 건가? 저번 3월 16일 때 행땡역 일회용 교통카드 발급하는 곳 앞에서 나한테 마스크 쓰고 와서 계좌이체 해줄 테니 교통카드 자기 것까지 찍어달라고 한 것처럼 2024년 4월 30일 저녁 행신 센땡빌 앞 신호등에서 바디캠에 찍힌 긴 머리 여자애도 함께 카톡으로 보냈다. 바디캠에 찍힌 여자애 아빠한테 카톡으로 보낸 일시 2024년 4월 30일 18시 6분. 이유는 이 여자애도 옆집 909호 커플들의 친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후일 비올 때 던땡 도너츠 작은 골목 신호등 사거리에서 우산 씌워준 긴머리 20대 초반 여자애가 나한테 자기는 20대 초반이고 SK 1차 살고 마트 계산을 한다면서 나한테 나이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나이만 말해주고 사는 곳은 인근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이 행신 센땡빌에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옆집 909호 벽에서 신경 쓰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는데 바로 우산 씌워줬던 그 여자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았다. 창문 밖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 909호 남자의 단발머리 여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이후 삼아빠와 여행 갔다 돌아오고 행신 센땡빌 건물로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서 옆집 909호 남자의 목소리로 야 왔어 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아빠가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먼저 잡고 나는 뒤따라 들어가자 긴머리 여자애가 표정 찡그리면서 내 옆을 확 지나갔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로 긴머리 여자애가 옆집 909호 커플들의 친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 5월 1일 새벽 0시 2분 노트에 적은 것을 가지고 행신센땡빌과 멀리 떨어진 영등포 모텔에 가서 영등포 모텔 결제 시 2024년 5월 1일 새벽 0시 2분. 아빠한테 보여줬으나 옆집 사람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나? 라고 말하며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곤하다며 먼저 자버렸다. 2024년 5월 1일 낮 1시 59분 아빠와 함께 아빠 직장 사무실로 가서 노트북에 내가 볼펜으로 썼던 노트를 참고해서 있었던 일 한글 파일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줬다. 있었던 일 한글 파일 작성 일시 2024년 5월 1일 13시 59분. 있었던 일 한글 파일 1페이지. 있었던 일 한글 파일 2페이지. 있었던 일 한글 파일 3페이지. 아빠는 한글 파일 문서를 보고도 옆집 909호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았다. 2024년 5월 2일 15시 44분 내가 행신 센땡빌로 돌아오자 909호는 기다렸다는 뜻이 나와서 현관문을 먼저 열었다 닫았다. 909호가 나한테 벽으로 들일 소리 내고 내 몸 치고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쯤 되자 909호도 보복성으로 벽을 세게 쳤다. 나는 909호와 싸움 때문에 다른 옆집 911호가 불편함 느꼈을 것 같아. 싸움 상황을 메모에 적어 911호 현관문에 붙이며 설명했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911호에는 내가 909호랑 갈등 때문에 문이나 벽으로 소음 크게 날 수 있다고 메모 붙였다고 카톡으로 보냈다. 909호와 갈등 때문에 소음 날 수 있다며 911호에 메모 붙였다고 아빠한테 카톡 보낸 일시 2024년 5월 2일 15시 44분. 2024년 5월 2일 16시 51분 옆집 909호와 갈등이 커지고 더 이상 행신 센땡빌에 머물 수 없어
행땡역과 멀리 떨어진 유땡 고시원에 전화하고 방문해서 월세 30만 원을 고시원 사장님에게 이체하고 계약했다. 유땡 고시원 이체 내역 2024년 5월 2일 16시 51분. 아빠한테 유땡 고시원 간다고 하고 계약했다고 카톡 보낸 일시 2024년 5월 2일 15시 45분과 17시 6분. 2024년 5월 2일 16시 51분 이후 유땡 고시원 계약하고 행신 센땡빌로 돌아왔다. 짐 챙기려는데 아빠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울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구급대원 2명이 함께 들어와 나를 인천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아빠는 5개월 동안 내가 수차례 얘기하고 보내준 카톡, 바디캠, 노트로 나와 옆집 909호와의 갈등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부 무시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여준 한글 문서도 무시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알려줘도 아빠는 옆집 909호 커플들에게 사실 확인과 소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지 한 번을 물어보지 않았다. 아빠는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하나 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조현병 취급했다. 아빠는 내가 했던 얘기, 카톡, 바디캠, 노트, 한글 문서로 나와 옆집 909호와의 갈등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와 909호의 갈등을 방치하다가 내가 행신 센땡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고시원에 계약하고 떠나려 하자 아빠는 자기 멋대로 내가 계약한 고시원에 전화해 계약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아빠는 나를 인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나와 909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아빠는 옆집 909호에게 사실 확인과 소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거나 다른 원룸이나 단기 숙소를 알아보는 대신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다. 아빠의 대처와 진행에 눈물이 났다.